did it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한 주간의 언론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추가 경정 예산,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한다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 미래 도약에 초점을 맞춰 1조 1,221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추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1조 1,000억 참 평소에 보기 힘든 단위인데 근데 우리가 낸 세금이 모여서 1조가 된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대체적으로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산 MBC는 28초, KNN은 30초의 추경 예산안 내용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부산일보는 7일 6면에 배치했는데요. 바로 옆에 비슷한 비중으로 실린 기사는 박형준 시장의 모 대학 방문 소식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과 시장의 대학 방문 행보가 신문 지면상에서 동일한 무게로 다뤄져 의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7일 1면과 3면에 추경 예산안 소식을 배치했습니다. 지면 배치나 비중만 봐도 부산일보보다는 추경 예산안 소식을 주요하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비교적 표와 사진도 넣는 등 추경 예산안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KBS 부산도 4일 첫 소식 리포팅으로 해당 소식을 전해 주요 뉴스로 소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경 예산안 내용보다는 시의회와 박형준 시장의 기싸움에 주목해 아쉬웠습니다. 예, 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취임 후에 첫 추경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부산 언론과 이제 보도의 차이가 좀 있었나요? 네, 서울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과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을 이렇게 비교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5,000명에서 올 하반기 27,000명으로 늘게 되지만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지원 대상자를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공약에 비하면 실제 확대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첫 추경이니까 후보 시절 공약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거를 점검한 기사였네요. 네, 앞서서 사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1조 원이 넘는 규모다라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특별한 것처럼 강조했지만 코로나19 속에서 확인했듯 공적 자본이 어디에 투입되느냐는 그 시기와 규모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 기사처럼 어디에 몇백억, 어디에 몇천억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여기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지역 언론은 충실하고 쉽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10억이라고 하는 것도 감이 없는데 1조가 여기저기 쓰인다고 적혀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그런 이유도 없고 좀 관심을 가지기도 힘들어집니다. 예. 이런 기사를 객관적이다. 사실 그대로 전달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경 예산안 1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면에 배치하고 읽어도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만큼 나쁜 기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이 보고 읽었을 때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부산시 보도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진짜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1조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딱 보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흘려갔네. 그냥 1조만 딱 강조해서. 뭐 1조를 뭐 1,000억 원씩 쪼개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쭉 나열해 놓으면은 그렇지.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도 좀 오히려 해주시고. 예. 더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소식은요. 성평등한 도시 부산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 기대한다입니다. 이번 주는 오고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그 이후 부산은 어떠했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주였습니다.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고돈 전 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양형 조사로 미뤄지게 되면서 피해자는 다시 한번 처벌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로 경남, 대전, 강원과 함께
함께 부산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특별보좌관 임명, 구청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들에 대한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자치경찰위원회를 좀 주요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5월 27일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자치경찰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급한 바 있고 국제신문이나 KNN에서도 지적한 사안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검증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 모두 남성이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15개 국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부산만 여성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유독 위원장이 경찰 출신이었고 경제계 인사도 포함됐기 때문에 성비뿐 아니라 자질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 출범부터 5월 7일 공식 출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성비나 자질만을 검증한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될 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채롭게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까다롭게 했다는데 결국은 딱 뽑고 나니까 그분이에요. 네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검증 보도가 좀 부족했다는 건데 지역 언론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이 임명되자마자 추천권이 있었던 시의회도 자치위원장도 여성의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시정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네. 읽힙니다. 네. 지역 언론이 이 비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해 오고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지역 언론의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라 단정할 순 없지만 지난해 부산일보는 지역 언론 최초로 젠더 데스크직을 신설했고 국제신문도 지난해 성범죄 보도 준칙을 자체적으로 만든 데 이어 젠더 담당 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거 보도에서도 성평등 관련 공약을 점검하거나 성범죄 보도에서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성별을 노출하는 등의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성차별적 표현, 성범죄 사건, 여성 관련 이슈 등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차별적 표현이나 문제가 될 것을 거르는 데서 좀 더 나아가 젠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는 지역 언론 보도를 기대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하반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는 사장과 이사진을 뽑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야가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 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집권당이 과반 이상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제1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추천하는 이가 사장이 되고 이사회도 여당 추천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이사들도 시청자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보다는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나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하반기부터 줄줄이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영방송 수장 선임 방법 개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언론계나 학계 등은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다양한 시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 대표는 KBS 이사 추천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8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는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결과를 일정 반영하고 법으로도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결격 사유로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안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법률 발의도 되고 있지. 네,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네. 공영방송 3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제도로 두자는 안, KBS 이사회의 정치권 외에도 KBS 구성원과 학계, 시민단체 추천인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자는 방안, 기존대로 이사는 여야 추천을 7대6으로 법으로 명시하되 사장 후보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방안 이렇게 만들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 뭐 누가 되든 뭐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즘처럼 미디어가 많고 각종 뉴스에서 심지어 허위 조작 정보까지 판치는 시기일수록 믿을 수 있는 언론,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언론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 뉴스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KBS가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 공론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반응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역시 공정성, 독립성을 불신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민주당 등 정치권은 언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가짜뉴스 대응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예. 여기에 앞서서 언론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의된 법안들이 얼마만큼 효용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좀 더 공정해지고 공영방송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